제14포인트입니다. 운송 주선업이죠. 중개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상위 강론에서 중개인도 나올 확률이 있고 운송 주선업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하는 운송인, 그다음에 창고업자, 공중적격업자 요 경우에서 어떤 것이 이제 나올지도 봅니다. 두 문제도 나오고 세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행위 유형에서 우리가 금융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권 매입업자, 가맹업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 뒷부분은 이제 우리 다시 또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운송 주선업 중요합니다. 중개인도 중요하고요. 운송인도 중요하고 이제 운송인은 이제 세 파트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어느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상법 총칙에 해당되는 어떤 정도의 내용이죠.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를 조문을 잘 기억해라. 자, 114조부터 보겠습니다. 114조.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를 운송 주선인이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위탁 매매인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했고, 우리가 거의 이제 우리가 그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잘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조문대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이 자기 명의로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상법 제4조에서 당연상인의 개념입니다. 자기 명의로, 그죠? 그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명의로 그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를 당연 상인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가 뭐냐면은 법률 관계의 기속 주체예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법률 관계의 기속 주체가 된다.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된다. 이거 자기 명의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 매매의 경우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경제적 효과는 이제 타인의 계산을 하고, 그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1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13조까지가 이제 위탁매매인인데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선업자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위탁매매인이고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 위탁매매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운송주선인.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이 아니고 위탁매매인도 아니면 준위탁매매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명의로, 그죠? 법률관계 기속 주체가 된다. 그다음에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 주선을 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운송인은 뒤에서 나오지만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 운송을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125조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운송인은 물건 운송인과 여객 운송인 둘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둘 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운송 주선인은 물건 운송 주선인만 있습니다. 여객 운송 주선인은 운송 주선인이 아니다. 종래에 많이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여객 그저 운송 주선인은 물건 또는 여객 운송 주선을 영업을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여객 운송을 주선하는 자는 운송 주선인이 아니고 준위탁 매매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여기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를 운송 주선인이라 한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죠. 여객 운송 주선을 하는 자는 운송 주선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115조에 관한 손해배상 내용인데요. 이게 그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문이 이게 맹글내면 좀 기니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죠.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 보관, 이제 우리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꼭 나오죠. 운송물의 수령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이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5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조문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16조의 개입권은 이제 위탁매매의 개입권과 운송주선의 개입권에 관한 어떤 것이 좀 차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 시세가 있는, 거래소의 거래의 시세가 있는, 그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그 개입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그죠? 무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자는 이렇게 나오죠. 매매를 위탁받은 자는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매매 대가는, 그죠? 위탁 매매인이 통지를 발송할 때 매매, 그죠?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일항이 나오잖아요. 107조 1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개입권이 거기 그런 다 나용 이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의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주선인은 이런 어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운임 보수 등이 약관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정형화돼 있다는 거. 장난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운송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할 때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지한다, 간주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설명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걸 간주하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똑같은 거 맞는 겁니다. 그러나 추정한다하고 본다는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7조입니다. 개입권은 이제 요게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항, 2항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간 운송, 순차 운송 주선을 말하는 거죠. 수인이 순차로 운송 주선을 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제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1항 문항이 좀 가끔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제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1년도에 한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제에 변제할 때는 전제의 권리를 취득한다. 예, 후자의 그 운송주선인이 전제에게 변제할 때는 전제의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돼 있고요. 대위, 이건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죠. 117조, 118조문은요.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순차로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이제 그중에 이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그죠? 변제를 할 때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뭐 당연한 어떤 부분이고 이것도 뭐 우리가 다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7조, 118조의 내용들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올 수 뭐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되고 그냥 좋은 그대로 다 외우면 얼마 안 되니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문제에서 즉시와 지체 없이를 이제 자주 이렇게 조금 하는데 여기 이제 즉시라고 하는 것과 지체 없이가 국어적으로 볼 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만 상법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다. 즉시는 바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체 없이는 거래의 어떤 기간에 상당한 기간에 거기에 맞는 상당한 기간에 우리가 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여기 지체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리는 거죠.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상사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죠? 상사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에, 그 뭡니까? 그 검사 그 배수인에 대한 어떤 그 검사자 통지 의무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운송물이 뭐예요? 그 목적물이 운송물이 아니거든요. 여기 운송하다 보니까 뭡니까? 매매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6월 내에 발견한 경우에 같다. 그러면 즉시 청구를 해야 돼. 즉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이제 지체 없이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판사가 지체 없이와 즉시를 구분을 못했던 거고, 그건 틀린 판결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법주의잖아요, 우리는. 그럼 성문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지멋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멋대로 막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개판인 거죠. 잘못된 거죠. 네, 법조문에 따라서 잘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즉시 지체 없이를 언젠가는 한번 선생님이 피리 꽂히면 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주선 계약으로 운임의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라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청구권도 좀 간헐적으로 좀 나오지만 유치권은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사 유치권, 그다음에 민사 유치권이 있는데 이제 결론성이 민사 유치권은 결론성이 있고 상사에서는 결론성이 없다. 이게 특징인데 그런 결론성에 대한 어떤 것은 종래에 나오다가 지금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번에 유치권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상사 특별 유치권의 경우는 대리상 위탁 매매인 그다음에 운송인 운송주선인이 있고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결론성을 요구하고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은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고 상사 유치권은 민사 유치권에 대해서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 유치권, 우리가 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결론성을 요구한다. 상사 유치권, 그다음에 대리상 위탁매매의 유치권은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보면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이게 보수부터 선대금이 피담보 채권인데 이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유치물로부터 발생했다, 운송물로부터 발생했다 이게 결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0조에 의해서는 결론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147조에 우리가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어떤 부분이니까 뭐예요? 결론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성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게 결론성이다. 이게 이제 운송인도 여기 나오잖아요. 운송인, 운송주선인요. 운송주선인, 운송인도 동일하게 결론성을 요구한다. 그 다음 121조를 보겠습니다. 책임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날부터 1년의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책임이든 채권와의 관계가 이제 책임이 생기면 채권 채무가 이제 관계되는 건데 상사 채권은 64조에 보면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민사 채권은 10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행사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21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럼 선의가 왜 들어갔는지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색깔이는 건데 통상적인 거는 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 선의의 운송주선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3항에 보면은요.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1년이 적용 안 되면 뭐가 돼요? 그죠? 64조에서 5년이 적용된다.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이다. 악의 경우는 5년인데 선의 경우는 1년이 적용이 된다. 책임의 시효가.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이 인도할로부터 기산한다. 요걸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험에 잘 안 내는 부분인데 옛날엔 좀 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운송주선의 책임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없는 한, 악이면 5년이니까 없는 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 인도할 날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멸실했으니까 인도한 날이 없잖아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런 내용이다. 자, 121조도 이제 우리가 요 공유에서 조금 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뭐 들어갔으니까 21년도에도 우리 24년도에도 나오면은 또 요게 또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베껴가지고. 자, 그래서 공부를 해두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화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죠?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이 있다. 운송주선에 관해서는 본장의 규정에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준용 규정들은 이제 옛날에 좀 내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3조, 124조의 내용은 시험에 거의 나올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36조에는 우리가 고가물,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한 어떤 책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140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화인의 권리 취득이에요. 수화인의 지위. 그래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는 송화인의 권리, 동일한 송화인의 권리를 하는 거고 도착한 후에 인도를 그죠?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물을 수령한 경우에 이제 수화인이 그 운송인에 대해서 운임 기타 비용 최단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이제 141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시험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이 층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23조, 124조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내용의 조문들은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운송주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맞아야 되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조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면 우리는 시험에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운송주선인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6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만 봤어요.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그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이에요. 116조에 나오는 거. 이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16조 1항에 나와 있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 호주하는 전제에 가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117조 순차운송인의 그 대위 부분에인데 그 117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자가 전제에 변제하면은 전제의 권리를 취득한다. 2항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118조에 보면 이제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인이 변제할 때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118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 좋겠고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인도할 때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체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잠깐만 내보고 싶은 건데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내는 적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조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즉시라고 하는 거. 에,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을 수령인도 보관이나 운송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손해배상 책임은 지문이 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문이 길어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 채권의 행사는 이제 소멸시효가 1년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자, 답은 우리가 3번이 답이었다라고 하고, 문제는 좀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운송인으로 넘어가죠. 운송인은 이제 포인트가 세 포인트예요. 거기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